이번 강의는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램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 만들 수 없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언의 함수는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 언어의 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보통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수학의 함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수학의 함수란 것은 입력값을 받아들여서 함수가 처리를 해서 어떤 출력,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 계산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수학에서 얘기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함수.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은 main이라는 함수의 선언 정의 부분에 되겠는데요. 선언 부분이 되겠는데요. 함수 이름이 main입니다.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가로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 여기서 말하는 입력값이 되겠죠. 입력값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처리를 한 다음에 int, 이거는 이제 정수란 뜻이 되고요. 정수형 결과값을 반환한다. 즉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반응의 자료값. 그래서 C언의 함수란 것도 결국은 입력을 받아들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혹은 반환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C언의 함수란 것은 어떤 실행의 단위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함수들의 집합, 함수들이 있게 서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C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단위 하나하나가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사소한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 void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void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입력 매개 변수가 없어도 된다.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매개 변수에 쓰이는 void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수는 이처럼 실행의 단위가 되는데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는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 메인 함수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메인 함수는 모든 C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한다면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함수 중에서 main이라고 이름을 가진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실습 시간에 잠깐 구현했던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 이름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void라는 것은 매개 변수, 즉 입력 파라미터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void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그리고 반환값으로 인티저 값을 반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인티저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return 0, 그래서 이 0이 반환되는 값이 되겠고요. 그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0이 반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중괄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닫혀졌다는 것, 중괄호로 감쌌다는 것, 중괄호,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 함수 정의되는 내부를 보자면 각각의 문장, 스테이트먼트는 뭘로 끝나고 있나요? 이처럼 세미콜론으로 끝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로 하나, 세미콜론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컴파일 오류가 나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return이 있죠. 이 return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실행이 끝나서 처리된 결과값을 반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결과값의 반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나요? 여기서 함수의 실행을 끝내겠다. 실행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반환하니까 당연히 실행이 끝나지게 되는 거죠. 자, return이 대부분의 함수 끝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함수 prin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calc_only.c 소스는 실행을 해도 특별히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 printf를 쓸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02_02 이 장의 두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이 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추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시작 프로젝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있죠. 왜냐하면 솔루션 안에 여러 개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느 프로젝트가 시작 프로젝트냐 설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되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 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 중에서 솔루션 내에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시켜고자 한다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소스를 작성하고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 prin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기존 솔루션 02에 02_02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솔루션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인데 여전히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02_02로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 누르면 다음 버튼 눌러서 빈 프로젝트가 되겠죠. 빈 프로젝트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 마침.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뭐라고 그랬죠? 현재 내가 작업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물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는 추가 새 항목, 그리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cpp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할까요? calc_show. 확장자는 뭘로? 점 c입니다. 잊지 마시고 .c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lc_show.c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이쯤에서도 한번 모두 저장을 한번 해서 변경 내역을 저장을 하고요. 자, 기존의 소스 calc_only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복사를 해서 일단 페이스트 하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printf 부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printf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n 해주고요. 그리고 printf 결과 값이 2 곱하기 3은 %d, 자, 이처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신이 직접 소스를 입력하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include .io.h 파일 저장이 됐고요. 저장이 된 다음에 빌드 02_02 빌드가 됐죠. 빌드가 완료가 됐고, 이건 릴리즈 환경이었는데 디버그 환경에서도 빌드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4를 누르면 연산 결과 2 곱하기 3은 6 내용이 출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수 print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함수 printf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rintf 함수를 호출하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사이에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인풋 값이 들어가지게 되나요?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 사이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들을 이렇게 입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 결과. 그러면 이 내용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될 텐데요. 자,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에 슬래시 n 이라는 조금 이상한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학장 문자라고 합니다. 학장 문자. 영어로 escape 캐릭터라고 하고요. 학장 문자는 어떤 거냐면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역할. 어떤 역할일까요? 예, 역슬래시 n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줄로 옮기기. 그러니까 한자로 개행이라고 그러고요. new line, 영어로 new l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죠. 즉 곱하기 연산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에 출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확장 문자, 즉 추가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자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확장 문자로 슬래시 t,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는 탭을 얘기합니다. 메카 띄우기, 탭 기능을 하는 그런 확장 문자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서식 문자 사용의 예가 있습니다. 서식 문자. 서식 문자는 뒤에 오는 추가적인 뭐가 있다? 인수,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죠. 뒤에 추가적인 인수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포맷, 형식에 맞춰서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한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긴데요.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printf 2 곱하기 3은 뭐가 오죠? 네, %d가 오죠. %d. 자, 서식 문자인데요. %d라는 서식 문자는 십진수 정수, 그러니까 인티저, 뒤에 정수가 온다는 거죠. 뒤에 정수가 와서 그 정수를 출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서식 문자가 하나 있어서 컴마가 있고요. 자, 서식 문자가 오면 컴마가 오고 뒤에 뭐가 오죠? 내가 출력시키고자 하는 인수, 변수, int 언더바 밸류라는 변수가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결합되어서 뒤에 추가적인 인수가 int 밸류라는 변수가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포맷으로 출력하는 거죠? 십진수 정수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printf 2 곱하기 3은 여기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int 밸류 변수의 값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밸류 값이 6이라 그러면 어떻게 6으로 바뀌어져서 출력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2 곱하기 3은 6, 그리고 뒤에 확장 문자 6/n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돼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네, 함수 printf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것이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만 더 살펴보고 일단 2장에서 함수 printf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clude 지시자와 헤더 파일인데요.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rintf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printf가 어딘가에서는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런 printf라는 함수가 있다. 이걸 우리한테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printf가 어디에 있다. 선언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standard.io.h 이게 파일 이름입니다. stdio.h 이 파일이 있다는 거고요. 그 파일을 include에서 이것은 include 지시자 그래서 파일을 포함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stdio.h 파일을 소스 제라피에 포함시키고요. 그 파일 안에는 함수 printf에 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을 해도 printf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면에 출력을 한다든지 혹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관련된 함수들이 stdio 스탠다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컴파일하고 마지막으로 링크 단계에서
실제로 링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printf와 관련돼서 링크를 걸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은 컴파일러 대부분이 C 표준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링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C++이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알아서 링크해주기 때문에 printf는 단지 include를 통해서 소스상에서 포함만 시켜줘도 그 다음부터 빌드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참고적으로 리눅스 유니스 환경의 GCC 컴파일러는 libc.a 또는 so 파일을 자동으로 링크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단 printf 함수를 몇 번? 한 번만 사용해야 되고 탭과 줄바꿈 기호를 사용해 보세요. 자, 이름과 나이 사이에 아마 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홍길동과 20 사이에 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줄바꿈이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니까 여기에 줄바꿈을 아마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줄바꿈을 넣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미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를 했고요. 소스 파일로 이거잼 01 언더바 01.c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를 보자면 먼저 printf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 include standard.io.h 파일 include 했고요. 자, include 할 때 앞뒤에 곡새 기호가 붙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int main 함수를 선언해줬습니다. 그리고 printf 호출했고요.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름, 나이, 홍길동, 20, 그 중간중간에 탭 문자, 그리고 줄바꿈 문자, 탭, 그리고 20, 네, 20, 그리고 줄바꿈 문자가 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했고요. 리턴이 빠졌네요. 리턴 0. 메인 함수의 리턴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16장 이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F5를 누르면, 빌드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래와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세요. 단, 정수형 변수를 한 개 선언해야 되고, printf 함수에서는 서식 문자 %d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수가 어떤 게 정수일까요? 20살 할 때 이 20이라는 게 정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그래서 02 언더바 04 새로 프로젝트 하나 추가를 했고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야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보면, 자, 변수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3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은 이렇게 int 정수형 변수 자료형을 먼저 얘기해주고, 변수 이름 age는 초기값으로 20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초기값으로 0 이렇게 선언하고 age는 20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printf 함수는 어떻게 썼죠? printf 더블 코테이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홍길동의 나이는 서식 문자 %d가 있죠? 살입니다. 몇 살일까요? %d 서식 문제가 오니까 뒤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수가 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age고요. %d는 10진수 정수를 출력하는 서식 문자죠. 그리고 추가 서식 문자열과 추가적인 인수 사이에 뭐가 오죠? 컴마가 옵니다. 컴마 age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0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면 빌드까지 해주죠. 빌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드에서 홍길동 나이는 20살입니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인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ge 영역이고요. int age 2는 30 이렇게 하고요. 홍길동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리고 철수의 나이는 %t입니다. 줄바꿈 할까요? 자, 어떤 거죠?
지금 서식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홍길동 나이는 몇 살이고 철수의 날은 몇 살이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인수가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거는 age죠. 그리고 두 번째 %D에 해당되는 거는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이때 어떻게 추가를 해주면 될까요? 네, 컴바를 먼저 찍고, 자, 여기서 우리 변수 age 2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수 서식 문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뒤에 인수를 추가해야 되고, 인수 앞에는 컴마로 구분해준다.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면 극돌 F4를 눌러서 해보면 홍길동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리고 철수의 나이는 30살입니다.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 알아볼 게 주석문입니다. 주석문, 코멘트죠. 주석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컴파일러가, 컴퓨터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읽어보는 거죠.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다른 개발자가 보고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소스를 작성하였다, 이런 내용을 사람이 읽어볼 수 있게 단 일종의 설명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주석문을 예를 들면처럼 크게 한 줄 주석문하고 여러 줄 주석문인데, 한 줄 주석문은 이처럼 슬래시가 두 개죠. 그렇게 되면 한 줄 주석문이니까 이 줄에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석문이 되겠습니다. 한 줄 주석문이고요. 딱 한 줄만 주석문이 해당되는 거고, 이제 여러 줄 주석문은 뭐냐면, 자, 슬래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까지, 여섯 때까지 내용이 다 뭐가 될까요? 주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주석할 때는 이처럼 여러 줄 주석문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아니면 한 줄 주석문을 이처럼 이렇게 여러 번 해서 각각마다 한 줄씩 다 주석하는 이런 방식도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 줄 주석 혹은 여러 줄 주석문. 특별히 근데 여러 줄 주석문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자, 이와 같이 이게 겹쳐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 줄 주석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쭉 주석문이죠. 주석문.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주석문이 시작이 된 걸까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여러 줄 주석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가 됩니다. 주석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가 되죠. 이 부분은 무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석이 되는 주석문인 거죠. 주석문.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주석문이 끝났네요. 왜냐하면 별표 슬래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석문이 끝났다는 것은 어느 주석이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이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서 여러 줄 주석문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무시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주석문에 해당되는 것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주석문이 끝났네라고 왔지만 이것은 이미 여러 줄 주석문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중간에 이걸 없애든지, 두 개를 없애버리면 바로 되겠죠? 중복해서 겹쳐서 나올 경우에는 안에 해당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주석문, 여러 줄 주석문을 쓸 때 특별히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